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볼까요? 인요한 일주일 주겠다. 친윤의 최후 통첩. 네. 어제 인요한 위원장 아까 나왔던 그 논란이 됐던 어제 오후에 늦은 시간까지 했었던 그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걸 최후 통첩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인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혁신 위원들이 저는 솔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었고 좀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어떤 표현의 성의가 없었다는 다음 주에는 조금 우리가 그거를 한번 당에게 전달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 혁신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이 굉장히 분분했고 그 내용은 뭐가 될지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정이 오지 않았다고 그럴까? 전라도 말로 가는 정이 와야 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반응이 냉담했다. 아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한 만큼 돌아오는 성의가 없더라. 그러면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종혁 위원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하던 이 발언보다 좀 수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그 지금 두 개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나 그 지도부에서는 야, 우리가 그때 반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해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또 일부 분들은 그래갖고는 안 된다. 뭔가 좀 확 달라져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느냐. 갈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뭐 당연하죠. 그 두 개의 어떤 생각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우리 혁신이가 대통령이 어떤 얘기한 대로 움직인다. 혹은 당대표대로 움직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처음에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표 정도는 물러나라고 해야지 그게 개혁 아니겠어? 이렇게 비판들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야, 그거 뭐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생각은 또 뭔지도 모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상황을 그 폄훼하기 위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법을 놓을 것이냐. 놓고서 지금 지도부하고 혁신이가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용산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산에서도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정말 이겨야 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모두가 같이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근데 그 방법론상의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네. 당장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혁신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실까지 같은 생각이 아니고 어쨌거나 총선 승리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안에서 방법론에서 충돌이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굉장히 수위 높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득권 희생 내주 당의 공식 요구. 다음 주 목요일에 뭔가 안을 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승부수 띄운 인요한 위원장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기자들이 인요한 위원장한테 아니 그럼 혁신이 조기 해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위원장님 만약에 당에서 안 받으면 위원장직을 던지실 의향도 있으세요? 저희 임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인데 그것도 역시 혁신위원들의 뜻을 따를 겁니다. 아직은 뭐 조기 끝내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기에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기에 끝낼 상황이 아니다. 즉 던질 생각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가죠. 아직은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아직은이라는 건 그러면 나중에는 염두에 둘 수 있는 카드라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상일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가 분수령인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사설 제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네. 중앙일보는 여당 황골탈퇴 기대 못 미친 인요한 혁신위의 한 달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대 못 미쳤다. 국민일보는 논계의 결단이 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반환점 돈 인요한 혁신이 이제는 용산에 할 말해야. 뭐 서울신문은 고강도 물갈이 성공하려면 결단 우선돼야. 매일경제는 인요한 혁신이 한 달 요지부동이요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이거예요. 이 얘기 뭐냐? 비판이 이제 사설로도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판들을 그냥 묻고 간다? 그럼 좌초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승부수는 당연히 띄워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뭔가 그 움직이는 흐름이 국민에게 느껴져야지 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네. 느낌이라도 줘야 돼요. 아 이게 조율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도 줘서 이게 일종의 빌드업이구나라는 네. 느낌이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인요한 혁신위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만큼 그 추락도 굉장히 크게 큰 소리를 내면서 추락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뭔가 조율을 하고 있으면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시그널도 분명하게 줘야 되는 거다. 지금 빌드업 중이라면 우리 빌드업 하고 있어요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져주세요. 일단 다음 주가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요한 혁신 현장 뭔가 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게 어제 이 혁신위 회의를 하기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충남에 내려가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거든요. 김태흠 지사는 어떤 조언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희생과 좀 헌신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좀 쉬울 텐데.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냥 확확 밀고 나가세요 그냥. 네. 제대로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꾹 끌다면은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다 네. 끌어안고 그냥 내버리세요. 그래야 뭔가 변하지 뭐. 거기에 당대표가 이제 꼬마대장 노릇하는 그런 형태에서의 좀 깊은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겠냐고요. 그분들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은 뭐 참 정기국회 끝나면은 자기들 스스로 그만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네,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 거절하면 인 위원장이 농개처럼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의 속도 조절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그랬죠. 뭐 시간 달라는데 그러면 시간을 준다고 나올 사람들도 아니에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 굉장히 강도 높은 지금 이 주문을 했어요. 농개처럼 끌어안아 버려라. 이거는 조상우 위원님 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남이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인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미 이제 그 도백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총선하고는 좀 무관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저 말과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생각이 다른 건 제가 볼 때는 친윤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네. 멀윤 내지 뭐 구윤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공천 과정에서 밀려나게 될 텐데 네. 그 밀려나게 되는 거를 압박을 넣는데 김기현 대표까지 앞장서 나서서 설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의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물갈이 공천에 나설 것이고 그 물갈이 공천에서 김기현 지금 당대표는 최대한 그 시점을 늦춰서 당의 분란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모른 척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방향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정말 대통령실과 호흡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사무총장, 공관위원장, 이제 뭐 새로 비어 있는 공석이 됐던 그 최고위원까지 다 구성하게 되는 것들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의중과 뜻대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자리 비우기 작업은 그게 혁신이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기본 전제가 아까 말씀 다시 하셨어요. 네. 혁신이랑 지금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실이 같은 뜻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뭘 끌어안냐. 끌어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전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제라고 한다면 다 뜻이 같다고 한다면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러면 혁신위는 사실 지금 바지 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점잖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누구 말 듣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에서 소신과 본인만의 철학이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네. 뭐 친윤 중진 희생하라라는 말씀도 초장부터 거침없이 용기 있게 하셨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부산까지 찾아가서 미스터 린튼이라는 면박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만나자라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도 네. 누가 그걸 시킬 수 있겠으며 시킨다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의 움직임은 그냥 국민 여론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도 지도부 막내로서 고민이 깊습니다만 우리 당에 책임 있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당에서 혜택을 많이 입은 분들이 국민 여론에 맞게 이 혁신안을 어떻게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 믿고 싶고요. 네. 제가 아까 시간표와 타이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늦기 전에 12월 물론 정기국회와 예산안이 일단 끝나야 합니다만 네. 그 이후에라도 혁신위가 씨앗을 심었다면 열매들이 좀 맺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씨앗을 혁신이가 심었다면 열매가 좀 맺히는 걸 국회가 좀 끝나는 시점에는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림퇴사님, 논개는 끌어안고 같이 죽는 건데 같이 죽을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네. 사퇴를 하면서 특정 정치인들의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가 네. 뭐 그게 또 누가 됐든 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정말 논개의 역할이다. 그렇게 네, 되면. 뭐 그렇게 되면은 나 그만두면서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저희 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엄청나잖아요. 네. 당사자들이 입을 또 정치적 충격도 적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신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때 사실 유승민 의원과 큰 갈등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이미 굉장한 어떤 무게감을 갖게 된 상황에서 말을 던져버리면 네. 그러면 더구나 이제 본인이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언급을 한다면 그게 줄 타격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김태흠 주사가 얘기한 논개 언급은 네. 그런 식의 해법까지도 생각해라. 아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극약 처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뭐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다. 같아요.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다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떤 식의 그 해법이 필요하냐를 놓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 게 이거를 마치 우리가 다 한 통속으로 나중에 그 검사들 공천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쇼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글쎄요. 그거 그 혁신위원장이 그냥 그 당대표의 눈치나 보고 있었던 거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었죠. 김은경 혁신위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혁신이었지.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을 놓고서 이게 다 똑같은 생각이고 쇼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상황을 정말 좀 호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다라고 지금 조상호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또 하셨는데 아니 저는 딱 그게 왜냐면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예. 자꾸 손들고 말씀을 하세요. 짧게. 예, 혁신위원장께서 네. 이게 구시대적 봉건 시대에 쓸 수 있는 뭐 나라님 표현하시고 김기현 대표도 나라님 바로 위에 자기 위다. 그래서 어떻게 상투 잡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비판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시고 있는 상석 그 위에 가장 높은 상석 용산과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그 뭔가 지배구조가 명확하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다 한 통속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도 짧게 김정희 의원님 한마디인데요. 짧게. 그건 조크입니다. 조크한 것을 가지고서 네. 나라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로 나라님이라고 생각해서 합니까? 제가 보기엔 조크한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로 그 사람은 그런 거고 그 당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신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한창 뜨거웠습니다. 근데 김태흠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비슷한 일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만난 사람, 김태흠 지사를 만나기 전엔 이분도 만났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때 이례적으로 무슨 모두 발언이 이렇게 길어? 전체 공개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다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듣보잡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한 건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이때 홍준표 시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홍 시장 만나서 홍 시장 입에서 일부러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태흠 지사 역시도 지금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연장선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의 종합예술은 일정이에요. 일정의 모든 거를 녹여내야 그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네. 그 종합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의도에 맞는 일정을 짠 거죠. 그러니까 대신 얘기해 준 게 맞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김태흠 그 지사의 말이 저는 네. 이렇게 들려요.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막 그러는데 네. 리모델링 안 되면 재건축할 수 있게 폭파시켜라. 뭐 이렇게 들려요, 저는. 논개는 폭파시키라는 얘기다. 그러면 그 위에서 폐허 위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냥 김태흠 지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가 자초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만평도 오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느 한 봉우리 위에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계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국힘 혁신입니다. 일단 체형이나 뒷모습으로 봤을 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근데 누구 없어요. 지금 혼자 있다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산들이 겹겹이 계속 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계속 산들이 있다. 이 만평의 제목은 출범 한 달이었습니다. 네, 출범 한 달. 높은 산봉우리 산 넘어 산. 혼자 있는 혁신이.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만평은 일단 출범 한 달인데 혁신이가 지금 외로이 홀로 있다.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좌초 가능성이랑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도 본인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험한 곳으로 뛰어들었으니 네. 혁신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겁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면서 혁신이가 자초되면 김기현 지도부도 타격이 있지만 인유한 위원장에게도 엄청나게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 만평에 나오지 않은 메아리가 곧 돌아올 것이다. 지금 메아리가 저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이제 네.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메아리.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네.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만 3번, 4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암컷 논란으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그 암컷 메아리를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1시간 네. 동안 혁신 이야기만 하니까.